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인재 강의를 하러 온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바뀌고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꿈과 끼를 찾으라고 하지? 이런 본질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미래 인재의 핵심 키워드가 창의성이래요. 창의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협업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는 넘버원, 1등의 아이가 아니라 온리원, 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를 갖고 있는 아이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입, 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 형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 없는 성적 올리기는 아이에게 한계를 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막연해요, 그죠? 창의성이라 그러면 내 아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전혀 나 아이는 창의성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걸 꼭 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어머니들 사실 많이 하세요. 근데 미래 인재의 핵심 키워드가 창의성이래요. 근데 어머니들 창의성 교육 받아보셨나요? 예, 전혀.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인재 영역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중학교의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 참 이렇게 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어머니들 교육청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교육청 자료를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가서 꼭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쉽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아, 이게 창의성이구나. 어렵지 않구나. 정말 실생활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사람? 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이게 뭐죠? 빙산. 예. 우리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빙산 아래는 더 큰 빙산이 존재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로 개정교육이 일어나고 수능 제도가 바뀌고 이러한 입시 제도는 어머니들이 보시는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아, 이게 바뀌고 있구나 현상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들 이 시간을 통해서 뭐를 봤냐? 이렇게 바뀌는 본질이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바뀌고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꿈과 끼를 찾으라고 하지? 이런 본질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라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머 어떡해 이과 문과 통합된대 어머 웬일이야 통합과학 사회시험 본대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돼? 미치겠네 왜 입시제도는 맨날 바뀌어 이게 어머니들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바뀔까를 생각하는 본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입, 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20년, 30년을 살아가야 될 직업의식, 또 하나 자기가 무엇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 형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 없는 성적 올리기는 아이에게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더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는 지식이 똑똑한 아이보다 자기 것을 잘 찾는, 즉 넘버원, 1등의 아이가 아니라 온리원, 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를 갖고 있는 아이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아이가 온리원 또는 넘버원 안에서도 온리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방향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현상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바뀌고 있는지 2002로 개정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그로 인해 왜 바뀔까. 4차 산업혁명이란 미래사회가 있구나.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은 뭘까. 그러면 그 인재상이 바른 인정과 같이 마음이 따뜻한 융합형 인재라 그러면 그런 인재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 어머니들 늘 그러잖아요. 자, 마음이 따뜻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란 마음이 따뜻하다. 인성이 발라야겠죠? 창의성이란 뭐예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예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누가 모르냐고. 중요한 건 그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고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어떠한 자극을 줘서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되냐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2002로 개정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2로 개정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라고 봤더니 이런 교육이 들어있대요. 가장 핵심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래요.
근데 그런 인재들은 뭐를 갖춰야 된대요? 자주적인 사람이래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이. 또 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 어디 자리 가서도 내가 섞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아이. 이런 게 우린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더불어 살아가야 된대요.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공생의 시대, 협업의 시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개인의 역량은 아무리 뛰어나도 둘, 셋에 합친 걸 따라갈 수 없다라는 시대입니다. 예, 인공지능이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잘합니다. 또 하나, 뭔가라고 창의적인 사람이래. 이거는 이게 또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래요. 교양이라 그럼 뭐예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이런 게 교양일까요? 아니에요. 때와 장소에 맞게끔 내가 지킬 수 있는 예절을 갖춘 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때에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런 것을 인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 그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게 이러면서 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인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고 배운다? 어유 역시 어머니들 스마트하셔요. 맞아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말로 가르치려니 따지더던데요. 근데 몸으로 행동해서 가르치니 따르더래요. 어머니들은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로 하면 대든대요. 예, 대들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나를 따르게 어머니들이 먼저 행동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머니들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나라고 봤더니 와, 이 6가지 역량이 있대요. 예, 6가지 역량 중에서도 자기관리 역량이 있어요. 또 하나, 지식, 정보, 처리 능력,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어디에 다 있어요? 내 선생, 구선생, 네이버와 구글에 다 있어요. 예,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에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어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재편집할 수 있는 활용의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보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1학년 어머니들은 지금 정보가 2학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남들과 다른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 또 하나, 남들과 다르게 사고하고 그것을 재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 그것을 우린 창의적 아이라 그래요. 그건 이따가 또 하도록 할게요. 심미적 감성 영역. 이것 또한 인성이에요. 사람으로서 마음으로서 공감하고 이끌어주고 어머 그랬구나. 이렇게 감성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미래에는 필요하다 그러네요. 왜 그런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소통 능력. 또 하나 공동체 영역이에요. 지금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협업과 의사소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는요, 혼자 개인의, 예전에는 사람이 인재, 즉 사람 하나 잘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인재였어요. 왜?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지식 공유가 다 되는 시대다 안 되는 시대다? 이미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데이터화 다 해요. 얘가 맨날 며칠 사람이 찾아야 될 걸 얘는 데이터화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 이 사람의 능력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보다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더라. 또 하나, 이제 리더십도 바뀌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게끔 마음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래요.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힘들지? 그랬구나, 나도 힘들었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대안을 찾아주는 리더를 보고, 이야, 우리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팀장으로 해서 저 사람 밑에서라면 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밑에서라면 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미래의 인재들하는 거예요. 결국은 협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창의성을 결합시키는데도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협업하기 위한 능력의 가장 핵심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살아라, 협업해라. 지금 현재 교실 문화도 조별 평가로 대부분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식을 외워라가 아니라 뭐 하라? 던져주고 너네들이 해결해봐라. 너네들이 주제를 끌어와봐라. 너네들이 도출해봐라. 결국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또한 뭐냐? 생각해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너네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방법이에요. 결국은 경험해라.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그것이 왜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도 바뀌고 있구나를 어머니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 2002로 개정교육이 바뀌었네. 아, 이거 이런 수업하는구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뭐를 빼먹고 보고 있다. 창의성만 보고 이 소통과 협업의 능력을 보지 못하더라. 결국은 창의성 또한 이것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의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협업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더라. 그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도 남들과 공조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꼭 갖춰야 될 역량이라면 이거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 6가지 역량을 꼭 가르쳐라라고 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의 또 본질을 보셔야 돼요. 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을 갖추기 위한 것이구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목표로 삼느냐 이거를 목표로 삼더라고요. 왜 이과 문과 통합시켰을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넓혀라. 기술 지식만 갖고 있어갖고는 이것이 어디에 활용될지 모르더라. 결국은 인문학과 삶과 연결되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고 삶과 연결되었을 때 기술과 발효기술과 우리 삶에 있어서 김치냉장고 있죠. 땅에 묻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잖아요. 이 삶이 인문학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김치 땅에다 묻어뒀는데 이거를 기술과 결합해서 만든 게 뭐예요? 김치냉장고였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졌을 때 뭐가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창출해낼 수 있더라. 결국은 기술만 갖고 분석력만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 그것은 그냥 데이터일 뿐이더라. 그런 교육하지 말자. 연구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무엇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사고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회 안에 과학 안에 사회 있고 사회 안에 과학 있다. 그래서 통합하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 그럼 도대체 4차 산업은 뭐지? 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어머니들? 대중교통, 예, 비슷했어요. 맞아요. 와우, 대박이죠? 예. 소방차입니다. 미래의 소방차. 대박이죠? 예. 작년에 유달리 화재 현장이 참 많았어요. 이게 투입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이 상상한 게 현실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예, 100% 됩니다. 예. 이게 대중교통입니다. 예. 대박이죠. 예. 이렇게 상상한 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예.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화두가 됐던 게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 때문이었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로 인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알파고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제가 대박이다. 저 바둑의 저 수를 다 알고 있어? 다 학습했어? 이제 학습에서 뛰어넘어서요. 얘가요. 학습하고요. 또 학습해요. 재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게 인공지능이래요. 근데 우리는 창의성만은 못 따라갈 건데 여기서 창의성이 또 중요한 게 88번째 수를 딱 두는 순간 자기가 배우지 않은, 익히지 않은 그 수에서 흔들렸어요. 알파고는. 그래서 이세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파고는 63승 1패라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63번의 경기에서 한 번 졌어요. 이세돌에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세돌이. 근데 그때 모든 바둑 기사들에게 물었어요. 왜 진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둑 기사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길 수 있는 수였는데 그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대요.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대의 경기를 하면 서로가 심리적인 압박이 하나, 둘, 바둑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 둘, 세고 있어요.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겠어요. 그 안에 생각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거 경기 보셨어요? 사람이 분명히 나요. 근데 알파고가 놔준 걸 사람이 나요. 그걸 보고 누군가 그랬어요. 야야, 저게 사람이가 인공지능이가 놓는 사람이. 왜? 인공지능이 시킨 걸 하고 있으니까. 자아가 앞만 봐도 인공지능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왜 평정심이 뭐가 중요하지? 이게 사람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구나 알았어요. 미래학자들이. 와, 얘가 학습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뭐한다?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인공지능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가장 핵심 감정이 뭐예요? 교감, 감성, 공감 이러한 능력이 잘 갖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미래 사회는 더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왜? 웬만한 건 누가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럼 사람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감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예.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뛰어나. 그럼 우리가 4차 산업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걸릴 거를 100만 번에 걸쳐서 끝낼게요. 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네, 기계혁명.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한대요. 네. 사물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회래요. 상상하는 일들이 현실로 되는 초연결 사회라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표류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정말 죽으라고 초, 중, 고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딱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가는 순간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공부한 아이들이 나와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살아남는 자는요, 미래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혁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1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기계혁명을 통해서 뭐예요? 수공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게 됐어요. 2차 산업, 전기가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이 됐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물건이 나오면 사람이 기계처럼 위에서 조립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직업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3차 산업, 반도체 산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또 IMF 함께 이게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와, 사람이든 기업이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100년 된 기업도 100일 안에 망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 필름이었어요. 우리는 카메라 필름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아이디어에 의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닥 필름은 100일 안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와, 기업이든 사람이든 준비되어 있어야 되구나.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이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100년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100년 이상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린 단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전 세계인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60년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는 크게 느껴오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는 이 60년의 변화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유, 한숨 나와. 예.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자는 뭐 한다? 살아남는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죽으라고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정말 재능을 타고났다면 그 아이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 근데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 중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갖춰졌을 때 이 아이는 정말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혹시 내 아이가 정말 만회하네. 사실은 이 특목고 준비하는 엄마들 이런 교육 필요 없어. 그래도 나는 공부가 최고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단 1, 2%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입시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도 대부분 1, 2등급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요. 그 굉장히 소외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3, 4등급 죽으라고 아이들 쪼아붙여서 1, 2등급 하라고 하잖아. 그래도 힘든데. 맞아요. 그래도 힘든데. 근데 미래 사회는 어찌 보면 3,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왜? 걔네들은 인간관계 끝내주잖아. 맞죠? 두리둥실하이 옆에 오지랖 넓게 친구 다 간섭하고 친구 어깨동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재능이 있는 1등급은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어울릴 줄 알아요. 왜? 자기가 재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 같은 1, 2등급은요. 경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괴물을 만들지는 말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마인드를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2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정말 둥글둥글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아이의 적성에 맞게끔 미래 전략적으로 조금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러한 혁명들이 뭐를 하더라?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자리들이 바뀌고 있나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 7세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왔을 때 65%의 직업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 사라질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사라진다라기보단 대체 가능성이 높다. 10명 뽑을 거 3, 4명밖에 뽑지 않을 거다. 그럼 그 3, 4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지식도 물론 어느 정도 평균이 돼야 되겠지만 그 플러스 뭐가 돼야 되더라? 이 역량을 갖춰진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더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없어질 건 볼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럼 없어질 건 저리 가. 생길 건 뭐야? 라고 봤더니 이게 생기는데 이건 뭐에 관련돼 있더라? 대부분 사랑과 관련됐어요. 아까 좀 전에 알파고와 했을 때도 제가 평정심을 잃어서 그 수를 놓쳤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성, 사람의 정신적인 것을 교감할 수 있는 직업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부분 단편적인 거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본질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조사됐나?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2025년 정도 되면 직업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30년 정도 돼야 영향을 받는데요. 그럼 2030년 정도면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 졸업한 이후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갔을 때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라고 봤더니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나와요. 남들과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또 하나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활용 능력.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책임감. 어떠한 조직에서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민폐가 끼치는 사람이 돼요. 조별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 조별평가, 수행평가할 때도 내 아이가 민폐 아이가 되지 않도록 너가 맡은 일에 대해서 네가 꼭 해내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책임감이 자기 관리 능력, 자기 통제 관리 능력 안에 꼭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니 안 그렇더라. 외국에서도 그렇더라. 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더라. 이 시대에 2005 개정교육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인재가 바른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라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어머니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이 따뜻한 융합형인지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아주 어머니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그쵸 봤죠? 예, 맞아요. 본 어머니들은 훌륭한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또 달라지니까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처음에? 토끼가 이겼다고? 거북이가 이겼잖아.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어요? 꾸준히.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 성실해라, 꾸준해라.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때도 그랬잖아. 교실에 딱 가면 근면성실 협동 기억나세요? 급훈. 예. 성실해라. 그때는 개천에서 욕날 수 있으니까 성실해라 이랬어요. 지금은 개천에서 욕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전략도 바꿔야 되더라.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어떤 버전? 새로운 토끼와 거북이 버전이 나왔어요. 사람도 진화하고 세상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얘네들이라고 안 바뀌겠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랬어요. 야, 게임을 다시 하자. 그랬어요.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어휴, 역시 어머니들 스마트해요. 어떻게 이겼을까? 빨리 가서 앉았어. 앉았어. 앉으면 됐어. 쥐는 달리기 잘한 거 알았어. 앉으면 됐던 거야. 자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봐라, 느리고 꾸준한 것보다 빠르고 꾸준한 게 낫지? 이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지가 재능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더 잘하고 싶어요. 왜? 부모들도 받쳐주니까. 그러니 개천에서 욕날 수 없는 게 뭐예요? 지 재능을 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토끼는 내가 차지 않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겼어요. 이러니 거북이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 거북이라고, 이 멘탈 강한 거북이가, 이 멘탈이 강해야 이솝 이야기 나올 거 아니야. 멘탈이 강한 거북이가 난 이대로 질 수 없다, 나도 진화를 했다, 다시 게임하자 이랬어. 누가 이겼을까? 어휴, 역시 똑똑하셔요. 예, 맞아요. 거북이가 이겼어. 그럼 거북이가 이겼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겼을까? 환경을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 아유, 어머니도 다 공부하고 오셨나 봐. 역시 예습의 효과 아주 뛰어나요. 어느 학교 갔더니 킥보드 탔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잖아. 나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킥보드 탔어요, 드론 타고 갔어요, 뭐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을 바꿨어요. 왜? 거북이가 잘하는 건 뭐였어요? 수영을 잘했던 거예요. 근데 토끼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 강이 있는 거야. 이거 건너자니 지가 죽을 것 같아. 왜? 수영을 못하니까. 돌아가자니 한참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거북이가 딱 나타나서 멜롱 하면서 딱 건너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봐라, 자신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 환경에 맞는 데 가서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적성 교육이었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적성을 찾아라, 진로를 찾아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재능을 타고났다면 공부해도 된다. 공부의 재능을 타고났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부 외에 잘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다. 공부 중에서도 국영수사가 다 다르잖아. 그 중에서도 잘하는 것을 해라. 이거였던 거예요. 교육 입시제도 바뀌는 것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위해서 네가 동아리 활동이랑 체험 활동을 연결해서 뭐를 했는데 이걸 보는 게 그거예요. 생뚱맞게 보세요. 다른 거 가는데, 체육학과 가는데 열심히 이렇게 다른 걸 공부했어. 수학 열심히 공부했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한다? 네의 적성과 네가 원하는 과와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을 일관성 있게 뭐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기록부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야. 의미 없는 동아리 활동, 의미 없는 체험 활동이 아닌 내 아이의 적성에 맞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아이가 경험을 쌓도록 해줘라. 그럼 대학에서 당연히 이거와 경험 있는 아이를 뽑으려고 그러지 경험 없는 아이를 뽑지 않더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해라? 적성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원했던 게 뭐예요? 융합혈이에요. 융합.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와 이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친해졌어. 이야, 거북아, 너 수영을 이렇게 잘했어. 대박. 이게 인성이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인드. 우와, 역시 토끼야, 너는 진짜 달리기를 진짜 잘했어. 너 앉았으면 그렇지.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는데. 이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앉았으니까 됐어. 이랬는데, 야,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재능을 합치면 마지막 코스, 어려운 코스에 너 혼자는 기록이 조금 못했지만 너랑 나랑 합친다면 기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다시 게임을 하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The turtle and rabbit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and they did some thinking together. Both realized that the last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So, the turtle and rabbit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They started off, and this time the rabbit carried the turtle till the riverbank. There, the turtle took over and swam across with the rabbit on his back. On the opposite bank,
the rabbit again carried the turtle, and they reached the finishing line together. Both the turtle and rabbit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d felt earlier. 여기서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될 게 왜 바른 인성이냐면 여기서 토끼가 마음을 잘못 먹었어. 강을 다 건넜어. 거북아 고맙대. 그냥 가버려. 그러면 얘는 사회적 질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걔가 아무리 빨리 가도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인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것. 존중을 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갖춰졌어야 됐더라. 내가 손해보는 듯해도 우리가 함께하니 조금, 그리고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지만 아니야, 페이스를 유지하자. 이런 게 결국은 뭐 하더라? 예, 이런 기술이 필요하더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평균 이상 갈 수 없더라. 근데 둘이 셋이 합쳤을 때는 평균 이상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 질주했을 때는 거북이가 혼자 했을 때 기록보다 둘이 갔을 때 기록이 훨씬 더 좋더라. 그러면서 만족도도 대박을 이루더라. 혼자 이겼을 때는 이랬는데 둘이서 합심해서 이겼을 때는 우와 더 기쁨이 컸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리더십과 팀워크에도 이루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되더라. 역량이 되더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리더 조별 평가할 때 내 아이에게 이런 역량을 한번 키워보세요. 결국은 어머니들이 모르면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되지만 어머니들이 아시면 내 아이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 평가 어머니들 싫어하지 마시고 왜? 읽는 것은 10%밖에 기억하지 못한대요. 듣는 것은 30% 기억한대요. 자신이 말하고 토론하는 것은 70%를 기억해낸대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한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업에서도 제가 신입생 교육하면 왜 의사소통 교육을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된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능동적이지 않대요. 시키는 것만 한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 시키는 것만 해왔어요. 근데 기업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제발 외국의 유학파들 그만 뽑고 좀 국내파들 뽑아라 이러면 너무 차이가 난대요. 외국에 사는 애들 자기 의사 자유롭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면 먼저 앞장서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매우 중요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인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가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봉사 점수를 굉장히 높게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네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결국은 협업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협업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생각을 이끌어내야 돼요. 즉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훈련이 조별평가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 전화한다. 왜 수업 시간 수업 안 하고 떠들고 놀고 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떠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그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영상 하나 또 금방 보겠습니다. 그럼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여기서 어머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창의성이랑 뭐랑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라는 찾아야 돼요. 또 하나 이래서 이랬구나 만들어보고 성취감도 느껴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몰입하고 문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자유학년제 또한 지금 2001호 개정교육 또한 뭐하라? 체험하라. 과정 중심이다. 결국은 경험하라였어요. 교육부에서 제발 너네 주입식 교육을 해서 바보 등신들 보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를 좀 만들어서 보내줘.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었어요. 그럼 뭐하라? 그걸 경험하라였어요. 창의성 또한 간접 경험하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경험하라. 결국은 소통의 능력 또한 뭐하라? 경험하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와다 같아요. 왜 그럴까? 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있어. 근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돼요. 결국은 자식과 부모 간에도 소통이 잘 되면 너와 나의 문제점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근데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쫓아가서 야, 이 정신 나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결국은 기업이든 조직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소통의 능력은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힘, 생각하는 힘, 질문할 수 있는 힘. 결국은 그것은 뭐한다?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많이 읽어라. 그 안에서도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간접 경험이라 그래. 우리는 간접 경험. 내가 부모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경험하게 해라. 무엇을 통해? 채널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어머니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간접 경험하라 그럼 채널로 이용해서 아이디어 고릴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올려놨어요. 수십만 가지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보여줘요. 이렇게 바라고. 근데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목적의식, 방향성. 꼭 알려줘야 돼요. 얘야, 너의 시대 때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단다. 근데 창의성이 엄마가 배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거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한번 봐라. 네가 조별평가를 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한번 떠올려봐라. 이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거 봤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이걸 통해서 꼭 봤으면 좋겠구나. 그걸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럴 수 있구나. 결국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라. 그래서 창의성이란 결국은 부모가 많이 질문하는 것, 부모와 함께 토론하는 것,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창의성을 열어주는 거더라. 결국 그것이 확산적 사고를 일으키고 수렴적 사고를 동시에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그래서 요즘에 하브루타 질문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 또한 학습법이 유행하고 있는 동안 그렇더라. 근데 제발 학원 보내지 마라. 학원 보내는 순간 내 아이의 창의성은 죽어나간다.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어머니들도 공부하시면 되잖아. 애 보고 공부를 하지 말고 하브루타 질문법 치면 쫙 나와요. 그거 공부하셔서 내 아이에게 지혜롭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키웠는데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고 이렇게 교육이 바뀐다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부모와 가정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전략적으로 내 아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아셔야지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갔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요. 어머니. 내 아이 적성을 알아야 돼요.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적성을 알았을 때 내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의 전략적 진로 지도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 아이가 어떤 꿈을 꾸었으면 좋겠을까? 내 아이 적성은 과연 뭘까를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커리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알고는 있어. 커리어넷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를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적성검사 중학교 2학년 어머니, 3학년 어머니 정도 되면 학교에서 다 하는 거 아시죠? 어제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못 알아먹는 게 천지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왜? 어머니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뭐가 나왔던 거예요, 아이는? 상담사, 변호사 또 검사. 이게 뭐냐면 상담사, 검사, 변호사 이것 또한 아이는 언어 지능 또한 뛰어날 것이고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중심된 일을 하는 아이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아이가 수학자, 뭐 의사 이러면 이 아이는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논리적 지능이 뛰어난 아이구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적 지능이 뛰어난 아이구나. 또는 예체능 나오면 이 아이가 음악적 지능이 뛰어나구나. 또는 건축가가 나오면 이 아이는 공간적 기능이 뛰어나구나. 어머니들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라. 뭐를? 진로 심리 검사를. 여기에 들어가면 아주 친절히 내 아이가 무슨 지능이 발달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알라 그러면 MBTI 검사를 하면 좋고요. 아이의 사회성 성향을 보려 그러면 홀랜드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아이의 지능, 다중지능을 어떻게 했을까 하면 이런 다중지능 검사를 하면 좋고요. 또 하나 아이와 소통이 죽어도 안 된다. 그 진로까지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애니어그램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에 맞게끔 검사를 하냐에 따라 종합적으로 나온 거를 아이를 선택하면 돼요. 그랬을 때 전략적 지도란 뭐냐? 의미 없는 공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이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머니 당장 대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갈 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적성에 맞게끔 가면 돼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꼴찌도 자기 적성은 다 있고 자기 일은 다 있어요. 그 적성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진로 탐색을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왜? 꼴찌에도 진로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에게 전략적으로 뭐 한다? 여기 지능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처럼 얘기해.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나와요. 직업군들이 나와요. 그럼 그 직업군들이 보면 두 번째 여기 진로, 직업하고 학과 정보가 있어요. 딱 거기 가서 이야, 네 적성엔 이런 직업군이 있구나. 이런 직업군 중에 만약에 공무원 이런 행정직이 나왔는데 행정직 중에서도 사무 보는 행정직이 있고요. 돌아다니는 행정직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활동적이다 하면 뭘 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거 해야 돼요. 근데 내 아이가 앉아 있는 걸 좋아해. 활동적이지 않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앉아 있는 걸 해야 돼요. 마찬가지 의사도요. 의사 안에서 이게 의술도 나왔는데요. 디자인 뭐 이렇게 미적 감각도 뛰어나다. 그럼 의사 중에 뭐 해야 돼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해야 돼요. 예. 네. 근데 의사 중에서도 뭐 정교하게 뭐 이런 걸 손재주가 막 이런 뭐예요? 수술하는 거 해야 돼요. 이게 다 달라요. 변호사 중에서도 인권 변호사 있고 경제 변호사 있고 이렇잖아요. 변호사 중에서도 자기가 경제 영역이 뛰어나면 경제 관련된 변호사를 해요. 또 인권 변호사 인권 관련된, 또 법무 소송 관련된 또 소송, 그런 쪽에 그 안에서도 자기 전공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이걸 딱 보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뭐가 된다? 열정적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희망이 있으면 도전 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지도란 결국은 이거였어요. 네가 이런 지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지능 안에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택의 직업을 하기 위해서 네가 무슨 과를 가야 되냐? 과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는 무슨 학교에 가 있니? 학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가는 전략적 진로 지도예요. 무조건 위로 향하는 지도가 아닌 뭐하라? 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전략적 지도를 했을 때 아이가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더라. 근데 어설프게 딱 하나만 하지 말자. 왜?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성을 알려주자.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랬을 때 전 방향을 전향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왜? 우리 아이 때는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직장이 바뀐대요. 그러니 멘탈 강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연성이란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해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일 뿐이야. 인생이 나를 또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안 될 건가 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괜찮아. 이거는 네가 경험한 것뿐이야. 실패 절대 아니야. 에디슨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실패 겪으면서 왜 자꾸 도전하니까 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안 되는 방법을 알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괜찮다 넘어져도 어떤 놈 실패해도 괜찮다. 단 뭐 한다? 네가 일어섬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된다. 또 하나, 이것이 인터넷에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이 뭐예요? 인터넷처럼 다 되잖아.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없다? 있다. 예,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다 넘어가 버렸네.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진로 채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가시면 뭐가 돼요? 이 진로 학과 정보, 직업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내 아이와 편안히 여행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이와 얘기거리가 나오면 몰라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찾아보자 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 또 하나, 아이가 난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 이럴 때 또 뭐 한다? 커리어 넷을 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핸드폰 안에서도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컴퓨터에 앉히기가 힘들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신 만큼 아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어학원 어디 가면 잘 빼주고 수학학원 어디 가면 잘 빼주는 이거 알아보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아이에게 맞게끔 길을 찾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진로 정보 확인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창직되어 있는 직업들이에요. 거기 안에 아이가 뭐 서비스 직업인지 인문학인지 뭐 이과 논리형인지 다 나와요. 여기에 이런 직업들이 수만 가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야 이런 직업들도 있어 한번 봐봐 라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아이는 또 새로운 자기만의 창직, only one의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 창의적인 아이 만드는 것은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어요. 뭐를 통해? 이런 정보력을 통해서. 세상은 넓음을 알려주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2001호 개정교육은 뭐였는지,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현상이 미래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 사회에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음을 어머니들이 아셨어요. 그로 인해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른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라 그러면 그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누가 키울 수 있다? 어머니들이 분명히 키울 수 있더라는 거죠. 뭐를 통해? 경험을 통해. 책은 분명히 간접 경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삼국지를 꼭 읽히라고 합니다. 사람 간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것은 삼국지에 보면 여러 장군들에 의해 여러 사건에 의해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죠? 그들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좀 배울 수 있게 하라. 또 하나 아까 아이디어 고릴라나 이런 채널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라. 예, 이것으로 부모들이 분명히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래서 창의성이란 결국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창출해내는 것이 창의성이더라.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핸드폰, 김치냉장고 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린 디지털 카메라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누군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인해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핸드폰 안으로 사라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좀 큰 흐름을 읽고 가신다 그러면 굳이 지금 당장의 앞에가 뭐 중간고사 성적 뭐 몇 점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이 무조건 성적 공부해라. 무조건 성적 올려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에게 왜, 너가 왜 이러한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 의미 부여를 분명히 해라. 목적의식을 분명히 둬라. 그래서 이 채널을 보여줄 때도 분명히 아이에게 목적의식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보여줘라. 책을 읽을 때도 분명히 삼국지는 왜 읽어야 하냐면 이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부여하고 읽었을 때 아이는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2001호 개정교육은 이 6가지의 핵심으로 무엇을 해라?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재창출시켜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다? 비판적 사고. 이것은 토론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데서 나오더라. 또 하나,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 결국은 뭐하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과 뭐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 또는 우리 조별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더라.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조별평가가 아닌 어머니들이 이러한 목적의식을 좀 심어준다면 내 아이가 분명히 리더로서 자신 있게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미래교육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뭐 창의성은 당연히 얘기했을 거고 아까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은 멘탈. 그리고 누구나 섞일 수 있는 유연성, 회복 탄력성.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열정, 도전정신. 이것은 누가 만들어준다? 부모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식만 필요하나? 그렇지 않더라.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태도, 매너라고 얘기했죠. 매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몰입할 수 있더라. 내가 왜 가는지 알았을 때 몰입할 수 있더라. 그냥 가는 것은 몰입이 되지 않더라. 또 하나 이성과 감성을 조화를 이루어라. 구글에서 입사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자, 네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버스 정류장에 3명이 있어. 한 명은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한 명은 병든 노인이야. 한 명은 네가 평소 때 이상형으로 보던 여자야. 근데 네 차엔 단 2명밖에 탈 수 없어. 운전자를 포함해서 단 2명밖에 탈 수 없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라고 물었어요. 그게 구글 회사의 입사시험 문제였어요. 시간 관계상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의사는 본인은 내렸습니다. 의사와 노인을 태웠습니다. 의사 보고 뭐한다? 이 사람을 가서 꼭 고쳐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성적,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성적 판단이 충족이 됐어요. 또 하나, 자기는 조용히 내려 여자 옆에 갑니다. 작업을 걸죠.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 감성, 여자애에 교감할 수 있는 감성을 채웠어요. 이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이 사회는 요구하고 있더라.
즉 아까 또 하나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과학의 기술 창조력이 더해졌을 때 더해진다. 결국은 기술만 갖고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술은 필요 없는 기술이더라. 결국 인간 중심에서 이 기술이 활용되었을 때 재창출해낼 수 있는, 즉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더해지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되었을 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과와 문과를 통합시키는 이유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도전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 끝에 단 한 번의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맛봅니다.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부모로서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섬을 선택할 수 있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런 말을 아이가 좌절하고 아이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라는 말보다 괜찮다. 이것은 경험일 뿐이다. 일어섬을 선택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가도 흔들리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괜찮다. 믿어준다. 부모 또한 엄마 또한 엄마가 처음이더라. 그래서 너에게 많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인정하는, 미안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도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아이로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네.